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조건이 그동안의 조건과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가?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쓰지 말래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아까 전에 1, 2, 3, 4 이렇게 곱해가지고 결과 뽑았잖아요. 근데 이 1까지는 되는데 2부터는 숫자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숫자를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1 빼고는. 그러니까 1만 가지고 우리는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에 int i는 1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i가 1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에 i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 곱하기 1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i로 바꿔도 문제가 없겠죠. 어차피 i는 1일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를 숫자 2를요 숫자 1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죠? 네, 1 더하기 1이 있죠. 근데 지금 1은 누구라고요? i죠. 이러면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3은요? 하나 더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숫자 2부터 9까지 쓰지 않고 일단 3개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가로를 붙인 이유는 덧셈 연산은 곱셈보다 늦게 되니까 얘를 먼저 더해놓고 곱해야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과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도 2, 3, 4 쓴 거잖아요. 이만큼이 여기도 쓰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쓰이면 안 되니까 이거를 나누면 아니지, 이렇게 되겠죠? 다 이렇게 바꿔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1부터 9까지니까 그냥 어거지로 한다고 해도, 참고 한다고 해도 하겠지만 다음 문제가 지금 아직 안 올려드렸는데 9까지가 아니라 1000까지 곱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거 못하잖아요. 솔직히 할 수야 있겠지만 이걸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많이 힘들겠죠.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편한 방식을 추구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얘를 다 i로만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만큼이 다 필요가 없어져요. 얘를 가지고 다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출력하면 이거 8, 1은 8, 1은 8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i의 값이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몇 개를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i의 값만 변한다면 얘의 결과는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i에 2가 쓰였네요. 그쵸? 그러면 2를 쓰면 안 되니까 1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3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를 다 건드리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이득이죠, 일단. 근데 보세요. 얘 1이죠. 1이면 지금 현재 누구로 대체할 수 있어요? i죠. 그쵸? 얘는 대체하지 않을게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거 하면 우리 이거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압축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지금 냅둔 겁니다. 자, 그럼 얘 볼게요. 이만큼을 i로 바꾸면 결과가 몇이 돼요? 자, 이거는 같이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i 1이었죠? 자, 이 i는 변수고요. 여기 우리가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간다 했으니까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얘한테 지금 넣고 있어요. i가 받고 있어요.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거잖아요. 자, i 1인데 여기는 변수고 여긴 값이니까 1이잖아요. 그럼 1 플러스 1 하면 2가 나오겠죠? 2라는 결과를 i한테 넣고 있죠. 그 밑에 줄에서 이 i는 변수고요, 이 i는 값인데 몇이에요? 바로 윗줄에서 2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 이제 2죠. 그러면 2 플러스 1은 3이죠. 3을 넣고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8일은 8, 8, 2, 16, 8, 3, 24가 나오는 앤데 구조를 보세요. 똑같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만 여기 밑에다 붙여 넣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8단을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냐면 반복문 한다 해놓고 반복문 문법도 안 알려주고 자꾸 이상한 것만 하고 있어요. 왜 이걸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반복문 문법을 알려드려도요, 어차피 반복되는 부분을 잡지 못하면 반복문 못 써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그 형태를 만들어 놔야 반복문을 돌려서 똑같은 걸 반복시켜서 다른 결과를 얻어낼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8단을 그냥 출력하는 것부터 단이라는 변수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그 단 변수에 따라서 곱해지는 값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곱하는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영역도 변수를 사용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연습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로직을 생각할 때 반복문을 써야 되겠다, 반복이 되겠다, 그럼 반복문을 써야 되죠. 근데 반복문을 쓰는데 어떤 부분이 반복이 되는지 못 찾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할 부분을 찾아내는 연습을 지금 이 수차례에 걸쳐서 몇 개의 문제에 걸쳐서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복문을 쓸 때 모르겠다, 뭘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알고 있는 것부터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판단하고, 그 거기서 줄여나갈 수 있는 거, 반복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 과정까지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버렸죠.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이걸 찾아내면 이만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1000까지 곱하는 것도 오래는 걸리겠지만 가능하다란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걸 찾아내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법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죠. 구별을 지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랑 지금 11번째 줄에 있는 얘랑 13번째 줄에 있는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한 번 더 압축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i의 값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1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i를 1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얘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얘랑 지금 완벽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얘만 써요. 이 상황이라면. 이거 아니면 이거 쓰는데, 자, 이게 얘를 못 쓰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i를 1씩 증가시키고 있다 그랬죠? 얘는 뿔뿔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i 뿔뿔이라고 읽으면 돼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i를 1 증가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근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하나 드리긴 할 건데, 이거는 막 엄청 이해하려고 하진 마시고요. 그냥 한번 검색해서 훑어만 보세요. 자바, 전위, 후위, 연산자. 그러면
어떤 글들이 나올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쓴 거죠. I 뿔뿔. 이게 후위 증감 연산자예요. 그냥 1 증가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전위 연산자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개념은 지금은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는 이거만 써도 돼요. 이거 쓸 일이 많진 않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보면 증감 연산자죠. 그럼 뿔뿔이 1증가예요. 그러면 이게 증이잖아요. 증. 그럼 감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1 감소예요. I 뿔뿔 하면 1 증가. 근데 만약에 I 마이너스 하면 1 감소입니다. 그럼 얘는 또 그 다른 얘기로 풀었으면 이거랑 똑같을 거고요. 이걸 더 풀었으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반복문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써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럼 모든 경우에 얘를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얘는 뭐 한다고요? 1 증가죠. 그럼 만약에 i를 1씩 증가시킬 게 아니라 2씩 증가시킨다 이러면 얘는 2로 바뀌겠죠. 얘로는 커버를 칠 수 없어요. 커버를 치려면 이거 한 줄을 더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1 증가 하고 다음에 만난 코드가 또 1 증가니까 2 증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2가 증가되는 로직이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사실 2부터는 그냥 이거 쓰고요. 1일 때는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걸 2개 쓰는, 이렇게 2개 붙여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이거 쓰고 말죠. 이거는 앞으로도 진짜 잘 안 쓸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축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압축돼서 그냥 이걸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1일 때는 이거. 1 이상이다, 1보다 크다, 더 많이씩 커져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9구단의 경우에서는 어차피 곱해지는 i라는 수가 1씩만 증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이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복되는 구문이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선단까지 문제없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부분은 딱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9단 나오겠죠. 8단이 9까지 곱해진 결과가 잘 나오겠죠. 이 마지막에 얘는 증가를 안 시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출력하고 나서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 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업 페이지에 바로 다음 문제 열었는데 얘도 그냥 같이 할 겁니다. 자, 여기 설명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것만 남겨놓고. 얘도 그냥 지워버리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아요. 8단 출력을 할 건데 8단이든 뭐든 이거 단 변수가 갖고 있는 값만 바뀌면 사실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9구단을 찍을 건데 그 과정에서 곱하기 1000까지 하래요. 그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이거 복사해서 밑으로 8번 내리면 이거 포함해서 총 9개니까 9번 곱하는 것까지 찍어냈던 거죠. 근데 1000번이래요. 자, 이게 9개짜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가보긴 할게요. 쭉쭉 내려가다가 이쯤에서 스탑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819 얼추 다 왔어요. 그럼 다시 또
복사해서 또 붙여넣기 좀 하고 실행하면 936 거의 다 왔네. 또 복사하고 실행해보면 1000 넘었네. 46 빼야돼. 다시 올라가서 지우고 실행하고 1033 아직 많이 남았네. 지우고 실행하고. 자, 언제 1000 맞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쵸? 상당히 불편하죠.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하면 이것보다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몇 개 안 배웠어요. 많이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배운 거를 활용을 하면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쉽게 얘를 처리할 수 있어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걸 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조건문이죠. 자, 전 조건문을 활용해서 방금 전에 했던 상황보다 훨씬 간편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1000개는 너무 많으니까 좀 압축시켜서 한 3개 정도만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if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하죠. 이만큼을 이 안에 넣을 거예요. 자, i는 1이래요. 지금 제가 조건에 뭐 줬어요? i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줬죠. 1이면 참이죠. 출력하겠네요. 출력하고 아직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 남았어요. 이거 뭐죠? i 1 증가죠. 그럼 i가 1이 증가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드 더 없으니까 중괄호를 빠져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빠져나온 요 시점 i의 값은 몇이에요? 1 올라갔으니까 2가 되겠죠. 자, i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i 2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렇다란 얘기는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놓으면 출력 결과가 몇 줄 나와요? 네, 3줄 나오겠죠. 이 마지막 조건문에 있는 출력은 왜 못 나왔어요? 네, i가 3보다 커졌으니까. 자, 눈으로 한번 볼게요. i 1이죠. 1 참이니까 실행하고 증가할 거예요. 그럼 요 시점에서 i는 이미 2가 됐어요. 얘가 된 순간 여기서 i 2죠. 참이니까 출력하고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i가 3이 됐죠. 참이니까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그럼 여기서 4죠. 근데 4는 3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럼 여기서 false를 만나겠네요. 그럼 이거 안 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3번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는 더 이상 숫자를 안 세도 돼요. 1000이 아니라 10,000까지 출력하세요 라고 해도 우린 숫자를 셀 필요가 없어져요. 왜? 조건에서 벌러지면 그 뒤부터는 출력이 안 될 거니까. 그쵸? 자, 간단하게 얘를 좀 더 해볼게요. 딱 봐도 좀 많죠? 대충 좀 한 10개 가량 한 것 같은데, 자, 실행을 해도 어차피 3까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제가 지금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한 예시점 여기다가 자, 여기서 이 출력값의 결과는 예상해보세요. 자, 예상한 결과가 맞나요? 지금 꽤나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근데 얘는 4죠. 왜 그래요? i가 4가 된 시점,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 1이었을 거고 2였을 거고 3이었을 거고 여기서부터 4예요. i가 4가 된 시점부터는 애초에 이 코드를 실행을 못하죠. 그러면 조건은 보는데 조건은 봐요. 근데 i는 계속 4예요. 왜? 증가를 못하니까.
이 코드가 실행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출력할 3개의 출력문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조건문부터는 i가 4로 고정이 되고, 고정된 i4 때문에 계속 펄스를 만나서 그 밑에 있는 조건은 다 실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찍히나 요 밑에서 찍히나 아니면 요 위에서 찍히나 결국은 다 4라는 거예요. 4부터는 아예 변화를 못하니까, 코드가 실행이 안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1000까지 출력하는 거를 좀 간편하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얘가 1000까지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붙잡아다가 복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복사하면 너무 느리니까 좀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많이 긁어놓고, 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렉 걸린 건데 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4000대로 왔죠. 줄수가 많이 했어요. 5000대로 왔고, 자 이쯤 되면은 어차피 얘가 하나 실행이 되면은 4줄짜리니까 대충 1000번은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뭐야, 너무 많아? 잠깐만요. 넘었네. 1000개를 넘었네요. 그러면 좀만 줄여봅시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안 되려나? 이제 됐네요. 근데 부족하네. 에라이. 그럼 1000은 너무 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100 정도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죠. 100이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해놓고 복사해서 또 붙여넣기 하고, 대충 요쯤 되면은 10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100. 여기서 더 찍든 밑으로 더 하든 상관없죠. 어차피 100까지만 하고 그 뒤부터 멈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이 100을 넘어간 이 시점에서 i의 값은 101이겠죠? 101이 돼야 그 다음 조건부터 거짓을 만나서 안 하게 될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불편한 거예요. 아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것도 좀 불편해요. 왜냐면 100까지만 한다고 해도 한 요정도 복사를 했어요. 이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 부족하죠. 적어도 내가 기준치를 잡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해야만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부족할 땐 어쩔 수 없어요. 더 해야 돼요. 아직도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반복문에 대한 문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진짜 엄청나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자, 반복문은 자바에서의 반복문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while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이거 단어 뜻 뭐죠?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for가 있어요. 얘는 그냥 단어 뜻으로는 보기 좀 어려운 애긴 한데 이 for가 있고요. 그리고 향상된 for문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향상된 for문은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텐데 for each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향상된 for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애초에 명칭 자체는 똑같은 for로 하되 방식이 나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for문인 건 똑같아요. 문법상으로는 for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하는 일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둘 다 반복문을 하는 건 맞는데 얘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달라서 그냥 이렇게 나눠 놓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반복문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빼고 얘네 둘은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반복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얘를 써도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얘를 써도 다 돼요. 상황을 얘만 돼, 얘만 돼 이런 거 없어요. 얘가 되면 얘로도 돼요. 얘가 되면 얘로도 돼요.
이거는 논외. 이거 빼고 얘네 둘만 놓고 봤을 때 얘가 된다? 그럼 무조건 얘가 돼요. 그리고 얘가 된다? 그럼 무조건 얘도 돼요. 자바는 그래요. 파이썬은 이게 안 돼요. 좀 다른데 자바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hile부터 배울 거예요. 폼은 while 배우고 나서 배울 건데 얘를 먼저 배울 때 잘 배워 놓으시고요. 폼은 배웠잖아요. 폼은 이제 들어가면 폼은도 배울 건데 폼은 배우고 나면 이제부터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면 돼요. while로도 풀어보고 for로도 풀어보고 문법과 사용법이 약간 다른데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똑같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에 while이라고 하는 애를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뭐뭐 하는 동안의 while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건문 할 때도 if, 조건문은 if라는 애로 쓸 수 있어요 하니까 if부터 쓰고 시작했죠. 그쵸? 저 이제 while 쓸 거예요. 그래서 if를 while로 바꿀 건데요. while문 끝났어요. 이거 반복문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때요? 결과 잘 나왔죠? while문 끝났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자, if로 썼던 조건문 상황 속에서 if를 while로만 바꾸면 무조건 반복문이 되냐? 이건 물론 아니죠. 이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썼던 조건문 상황에서 if를 while로만 바꿔도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세팅 제가 아까부터 힌트를 계속 드렸던 내용이죠.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놨잖아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if를 while로 바꾸는, 그러니까 if 문법에 사용된 if라는 키워드를 while로 바꾸기만 했는데 그냥 반복문이 완성돼서 실행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반복문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이건 if 가지고 하다가 바꿔치기해서 뭔가 약간 마술처럼 한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을 생각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요. 반복문의 기본 3요소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스텝. 자, 반복문의 기본 3요소예요. 값, 조건, 스텝.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가 잘 안되면 암기를 하셔도 돼요. 자, 근데 그냥 값이 아니라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 아니, 저장을 해. 초기 값. 그리고 이 조건은 얘도 그냥 조건이 아니라 종료 조건이에요. 이 스텝은 그냥 스텝인데 얘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을 좀 바꿔보자면 보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반복문, 나 반복문 쓸 거야 하면은 뭐 체크해야 된다고요?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반복문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반복문이 안 돌아가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코드에서 초기값, 얘가 초기값이에요. 1번 요소고요. 종료 조건, 얘가 종료 조건입니다. 2번 요소. 그리고 스텝, 보폭, 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초기값은 말 그대로 진짜 초기값이에요. 맨 처음에 내가 몇 번째부터 시작할 건지 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를 1로 놨죠. 그리고 그 i를 여기서 활용하죠. 그러면 지금 이 여기서 사용된 이 반복문을 제가 말로 좀 풀어서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얘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i의 값이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되는 반복문을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결국에는 100번 반복되는 반복문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초기값이 1이었고 종료 조건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였으니까 1부터 100까지 숫자가 1씩 증가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100번이겠죠. 그 100번 동안 이 안에 들어있는,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초기값이 10이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몇 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뭐 대충 90번 정도 되겠죠? 1부터 10까지 가는 횟수가 빠질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면 끝은 똑같아요. 근데 시작을 10부터 하는 거죠. 이래서 얘가 초기값입니다. 초기값. 자, 그리고 얘가 왜 종료 조건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if에서는 이게 if일 때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중괄호 안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왔죠. 코드가 더 없으면. if가 이래요. 근데 while은요, 반복문은요, 이 조건이 참이면 실행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실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처음 false를 만날 때까지 반복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계속 반복을 하다가 i의 값이 얘 때문에 101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i의 값이 101인데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얘를 보는 거예요. 101. 이 조건 해보는 거죠. 거짓이네? 그럼 그때 그 처음 거짓을 만났을 때 반복문을 빠져나와요. 밑에를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그러니까 참인 동안에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한번 딱 만나는 순간 얘는 바로 빠져나옵니다. if랑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종료 시점을 정해줄 수 있는 조건식이기 때문에 종료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100이 아니라 1000을 넣었다? 그럼 얘는 결과가 당연히 1000까지 나오겠죠. 종료 조건에 대한 부분이 1000이라고 증가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종료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종료 조건 부분입니다. 초기값 종료 조건이고요. 그 다음 얘가 왜 스텝인지 보여드릴게요. 얘가 1부터 1000까지 하는데 뿔뿔이 아니라 10씩 커지고 싶대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간다고 했을 때 1씩 증가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3씩 증가시키겠다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얼만큼 커질 거야 라고 하는 스텝 보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돌려보면요, 보이세요? 10씩 커지고 있죠. 이거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얘를 10씩 증가시켜라고 했으니까. 이거 당연한 결과죠, 이거는. 그래서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반복문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얘를 좀 줄여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while문의 거의 기본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를 1로 두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반복 횟수만큼 보통 종료 조건을 걸어 놓고요. 보통 1씩 증가해서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while문을 실제로 쓸 때 이제 이걸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달이 돼서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문법적인 거를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몸이 알아서 치고 있다 할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조건을 뭐 이렇게 줄 거예요. 이러면 1부터 5까지 총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자, 이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안녕하세요를 5번 출력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출력문을 쓸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무조건 스텝부터 완성을 시켜 놓고 이 3요소를 구성을 다 맞춰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안에 내가 실제로 반복하고 싶은 애를 넣으시면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 말 안 따라해요. 그냥 위에서부터 치시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쳐놓고 이거 까먹는 거예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 놓고 이제 이거 빼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이거를 주석을 잠깐 걸어 놓을게요. 이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거 뭐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찍죠. 이거 무한 루프예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에 걸린 거예요. 왜냐? 1이죠. 1이면 참이네요? 하겠죠. 했는데 증가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올라갈 텐데. 아이고. 잠깐만요. 뭐지? 다시. 1인데 1이면 참이니까 할 건데 증가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겠죠. 계속 1이잖아요. 이게 무한히 참 아니에요? 영원히 참. 거짓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무한 루프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막 계속 찍는데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끄시면 돼요. 이걸 계속 방치하면 얘 튕깁니다. 이거 이클립스 자체가 튕겨요. 메모리 계속 녹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처음에 배울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진짜 반복하고자 하는 거를 맨 마지막에 써주세요. 이 기본 구조를 갖춰 놓고 그 안에다가 넣어주는 식으로. 그리고 아닌 경우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간혹 있긴 한데, 웬만하면요, 여러분들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스텝이 받쳐주고 있는 구조가 맞아요. 진짜 간혹 가다가 이걸 위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냥 거의 모든 반복문의 경우에서는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스텝이 받친다, 밑에서 받쳐준다 라고 생각하고 스텝 절대 빼먹지 마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진짜 지켜주셔야 돼요. 문제 풀려고 시간 들이고 제가 돌아다니다가 이거부터 쓰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얘기할 겁니다. 구조 갖추고 반복하고 싶은 거 쓰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이거 빼먹어서 무한루프 도는 걸 내가 봤다? 뭐 혼내진 않겠지만 구조 잘 신경 쓰세요 라고 한마디를 듣게 될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거 익히실 때 진짜 10명 중에 한 6명은 이거 빼먹고 실수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갖추고 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초기값이죠. 초기값 가지고 종료 조건 따졌죠. 그리고 초기값으로 스텝 지정했죠. 웬만하면 다 이렇게 쓰기는 해요. 근데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에 얘는 지금 i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 보세요. 사용 안 했죠. b라고 하는데 쓴 적이 없죠. 근데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배울 때 이것도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초기값이나 종료 조건에 사용된 이 변수를 이 안에서 꼭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필요하면 쓰는 거고요, 안 필요하면 안 써도 돼요. 내가 반복하고 싶은 내용이 이 초기값 세팅된 이 변수랑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다 적어드렸던 게 그냥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다 라고 했죠. 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부터 5까지 b가 1씩 증가하는 총 5번 반복되는 그냥 반복문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만약에 b를 출력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써야겠죠. 이렇게. 그럼 1, 2, 3, 4, 5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다, 난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럼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사실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이거 빼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초기값에 정해진 이 변수를요, 종료 조건에 꼭 써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조건식 뭐예요? 이건 참이죠. 근데 변수 안 썼죠. 스텝이 있든 없든 얘는 무한 루프 아닐까요? 그죠? 무한 루프잖아요. 순식간에 100만 이상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혹은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건 애초에 조건식이 뭐예요? 참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실제로 일부러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거 영원히 반복될 건데 어떻게 해요? 물론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죠. 그걸 써서 무한 루프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이런 계산기 있죠. 여러분들 이걸 쓸 거예요. 근데 버튼 하나 눌렀더니 프로그램이 꺼진대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버튼을 누르든 뭘 하든 계산을 하든 뭘 하든 얘는 내가 X를 누르기 전까지 꺼지면 안 되죠. 그럼 이 계산기는 로직이 계속 돌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한루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에 갇혀 있지 않으면 단편적인 예로 그냥 뭐 아까처럼 이런 거 했다. 이래 아니지. 이런 거 했다. 그럼 얘는 실행시키면 이거 출력하고 끝났죠. 얘는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이 꺼진 겁니다. 그럼 계산기를 쓰려고 버튼을 막 이렇게 눌렀는데 10개 누르니까 갑자기 얘가 꺼졌대요. 어라? 이런 건 아무도 못 쓰죠. 근데 무한루프에 빠져있다. 그러면 내가 멈추기 전까지는 안 멈추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해되실까요? 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무한루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죠. 아까 스텝을 빼먹는 것도 무한루프를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무한루프잖아요? 아니지, 얘가 없다고 치면 이런 것도 무한루프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거 이것도 무한루프죠. i가 1부터인데 점점 커지는데 조건이 i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영원히 돌 거 아니에요. 그쵸? 양의 방향으로 숫자가 커지는데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가야지 엔드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영원히 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럼 이럴 때에는 반대로 증감식을 이렇게 꺾어주면, 그리고 여기를 뭐 한 10 정도로 놔주면 반대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그렇게 막 엄청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로직만, 그 흐름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쫓을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이 상황 i는 10이니까 여기 10이고 일단 참이네 출력할 거고 1 감소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1 감소네. 그럼 올라갈 건데 여기서 i 몇? 1 감소했으니까 9겠죠? 그럼 또 참이니까 할 거고 또 감소했네. 올라가면 i 몇? 8. 이런 식으로 돌면서 i가 0인 시점에 얘는 거짓을 처음으로 만날 거고요. 그 뒤부터는 거짓을 만났기 때문에 빠져나오겠죠. i는 0. 이해되실까요? 자,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말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멈춰놓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개념이 엄청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아직 생소하고 경험을 안 해봤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낯선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머릿속으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들여다보면 이거 이해 못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초 언어가 다 그래요. 어려워 보여도 천천히 들여다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저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while문을 사용하는 방식을 지금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시간이 어차피 끝나가니까 이제 다음 주죠. 우리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어요. 그때 이 반복문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변수라고 하는 개념, 출력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조건, 반복문의 기본까지 살짝 했어요. 내가 지금 이 4가지 문법을 했는데 좀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주말 동안에 공부할 시간이 많죠?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반복문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것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